호흡이 면역학에 대해서 선천 면역과 염증 반응의 조절 회피, 선천 면역 및 염증 반응들을 유발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일부 개별 분자들의 중요성은 이 분자들의 발현이나 기능에 변화를 주는 유전적인 결합 또는 다양성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전적인 결손들에 의해서 임상적인 결과들의 일부 예가 임상 초점 박스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질환들과 병원 제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선천 면역과 염증 기전들의 알려진 역할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반응들은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다른 질환들에서는 선천 면역과 염증 반응들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다양한 도움이 되는 매개체들도 과도한 생산과 제대로 조절되지 않거나 국소적인 혹은 전신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병을 일으키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천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의 발생과 정도는 이로운 반응으로 최적화하고 해로운 반응은 최소화하도록 제대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천 및 염증 반응은 해로울 수 있다.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선천 면역과 염증 반응들은 그들의 파괴적인 작용을 감염체와 다른 해로운 물질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거나 조직 손상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반응들이 항상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과도하거나 만성적인 선천 및 염증 반응들이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해서 초래되는 상황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폐혈증인데, 이는 감염에 대한 전신 반응으로 발열과 심박수 및 호흡 속도의 증가, 저혈압 그리고 순환계 결함에 따른 장기 부전으로 초래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십만 건의 폐혈증이 발생하고 그 사망률이 20에서 50%에 이르는데, 폐혈증이 폐혈 쇼크로 진전 뒤에 순환계와 호흡기가 망가지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90%에 이른다. 폐혈증은 혈액 감염이 균혈증에 의해 초래되는데, 다양한 균들에 의해서 유발하지만 특히 살모넬라나 대장균 같은 그람 음성균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람 음성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포벽 성분인 리포포리사카리드 내독소인데, 앞서 배운 것처럼 이것은 TLR4 리간드이다. LPS는 아주 강력한 선천 면역 매개체들의 활성화 인자로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케모카인들 그리고 항미생물 성분들의 발현을 유도한다. 전신 감염은 단입구와 호전구를 포함하는 혈구 세포들, 혈관 내피 세포들, 비장, 간 그리고 여러 장기에 상주하는 큰 포식 세포들과 기타 여러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이런 수용성 염증 매개 인자들을 분비하도록 만든다. 이들은 연이어 전신의 혈관 내피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염증 반응을 증폭시킬 수 있는 사이토카인들과 케모카인들, 세포 부착 부분들과 혈액 응고 인자들의 생산을 유도한다. 활성화된 호전구 등의 세포들에서 분비되는 효소들과 활성산소들은 혈관 구조의 손상을 처리하며 TNF-A에 의해 유도되는 혈관 확장 및 투과성 증가를 통해서 조직 속으로 체액이 빠져나가게 하여 혈압을 떨어지게 한다. 또한 TNF는 혈관 내피 세포들이 혈관 응고 인자들을 분비하도록 유도하여 모세혈관에서의 혈액 응고를 일으킨다. 혈관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들은 특히 혈관에 많이 모여있는 신장과 폐의 손상을 야기하게 된다. TNF-알파와 1원 이 고농도로 순환하게 되면 심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폐혈증에 의해서 촉진되는 전신적인 염증 반응은 순환계와 호흡계의 기능 손실을 유발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쇼크와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고농도의 TNF-알파와 1원 베타 그리고 1,6의 혈액순환은 이 환율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이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이 물질들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치료법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폐혈증 초기에 중화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폐혈증 발생 후에 24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다른 케모카인들을 포함하는 다른 인자들이 작용이 더 중요해진다.
질병과 연관된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 성분들의 유전적인 결합,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들의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최근 수년간 인간 유전학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감염과 염증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유전적인 결함들이 밝혀지고 있다. 선천면역과 염증 과정에서 중요한 성분들을 암호화하는 유전들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처리되는 부작용들은 이 단백질들이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균에 의한 재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개체에서 선천면역 성분들의 돌연변이들이 처음으로 확인된 2003년 이후로 보호 기능을 갖는 선천면역 반응들을 유도하는 것이 저해된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발견되어 왔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된 만성 유가종을 유발하는 NADPH 산화효소의 결함을 호흡기 감염에 민감해지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아동들에서 간절히 심각한 세균 감염과 사망률에 대해서 쭉 곡선이 되어져 있네요. 수지상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 수지상세포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세포가 싹 들어와서 수용체를 통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엔도점 이렇게 핵심 개념은 혈액 감염은 폐혈증과 전신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유발할 수 있다. 전신적인 염증은 상당히 치명적인 폐혈증 쇼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아직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다. 그렇군요.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은 양성적으로 그리고 음성적으로 조절된다. 선천면역 반응은 감염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거나 저해하는 여러 가지 조절 과정이 진화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기전들은 면역 반응들의 유도 과정, 유형 그리고 지속 시간을 조절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조직 손상이나 질병 유발이 없이 감염체를 제거하게 된다. 양성 대목임 기전,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들은 그들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전들에 의해서 증폭된다. 다양한 PRR들의 하위 신호 전달 경로들은 보다 강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효모에 반응하는 T 등등등등. 음성 대맥임 기전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음성 대목임 기전들이 이러한 반응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활성화된다. PRR 신호 전달에 의해서 발현이나 활성이 증가되는 몇몇 단백질들은 PRR들의 하위 신호 전달 경로들의 단계들을 억제한다. 예를 들면 정상 MYD88의 기능을 저해하는 짧은 형태의 MYD88의 생산, 신호 전달 매개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산 그룹을 제거하는 인산 분해의 효소의 활성화, 세포질에서 등등등등 증가가 있다.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에 대한 병원치의 해피 기전. 핵심 개념은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해로울 수도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 양성 및 음성 대목인 경로를 통해 세밀하게 조절된다. 병원지는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을 회피하는 기전들을 진화시켜왔다. 면역계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병원체들이 진화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병원체들이 인체로부터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선천면역과 염증 반응 신호 전달 경로 및 작동 기전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획득해 왔다. 대부분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복제하고 그에 따르는 돌연변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구성 성분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선천면역의 작동 기전들에 의한 인지와 제거 과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병원체들은 평상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제거 기능을 담당하는 선천면역 기능들을 억제하는 복잡한 기전들을 진화시켜왔다. 특히
바이러스들의 경우에 숙주로부터 선천 면역과 염증 반응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이도록 진화한 유전자들을 획득하는 독특한 전략을 구사한다. 병원체들이 PRR에 의한 인지과정, 선천 면역과 염증 반응의 활성화 그리고 이들에 의한 제거를 보다 잘 회피할 수 있는 기전들의 예를 표에서 정리했으며 추가적인 면역 회피 기전들은 17장에서 설명한다. 핵심 개념은 선천 면역에 의한 제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병원체들은 항미생물 반응을 억제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진화시켜 왔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계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냐 이렇게 보고, 선천 면역계는 적응 면역 반응들을 활성화시킨다. 선천 면역이 적응 병원체가 표피층을 뚫고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선천 면역계는 병원체를 빠르게 제거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적응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염 부위의 선천 면역 세포들은 그들의 패턴 인지 수용체를 통해서 침입한 병원균을 인지하고 감염을 줄이는 항미생물 및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도 하고, 병원체를 이동시켜 림프구들이 인지하고 수일 후에는 감염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는 강한 항원 특이적인 항체 및 세포 매개 반응들을 유도하도록 돕는다. 핵심 개념은 수지성 세포는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PRR을 통해서 수지성 세포에 결합한 미생물은 감염 부위에 림프절로 운반된다. BAMP에 의해서 활성화된 수지성 세포는 성숙한 형태로 변화하고 미감작 T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성숙한 세포 독성 T세포나 조력 T세포로 만든다. 수지성 세포에 의한 병원체 인지는 조력 T 림프구 아군의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비타민 통해서 기생충이나 진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이 쭉쭉쭉 들어올 때에 이렇게 딱딱딱딱 체크를 해서 잡아들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핵심 개념은 다양한 병원체들이 수지상 세포가 발현하는 고유한 PRR들이 결합하여 신호 전달 경로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를 통해서 수지상 세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들이 결정된다. 이 사이토카인들이 미감작 TH 세포의 분화를 유도하여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발현하고 면역에서 각기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는 성숙한 TH 세포 아군들을 분화시킨다. 수지상 세포의 이러한 기능은 유도된 적응 면역 반응의 유형이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BAMP를 포함한 일부 항원들은 조력 T 림프구에 비의존적으로 B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핵심 개념은 BAMP를 포함하는 일부 항원들은 조력 T세포의 도움 없이 B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TLR을 통해서 제공되는 신호들이 T세포에서 제공되는 보조 자극 신호를 대체하여 B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로 분화되게 한다. 면역 보강제는 선천 면역 반응들을 활성화시켜 백신의 효율을 증진시킨다. 면역 보강제 핵심 개념은 현대의 백신은 면역 보강제를 포함시켜서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반응이 연결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 면역 보강제들은 선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적응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좋은 백신이 선천과 후천 적응까지도 도움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인데요. 일부 병원체 제거 기전들은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반응에서 공유된다. 핵심 개념은 적응 면역 체계는 읍소닌화와 보체 활성화와 같은 선천 면역의 일부 병원체 제거 기전을 공통적으로 활용하는데, 항체를 통한 병원체 제거 기전이 대표적이다.
선천면역의 보편성. 선천면역계 구성요소 중 일부는 식물과 동물계에 걸쳐서 공통으로 관찰이 된다. 핵심 개념은 선천면역은 다세포 생물의 진화 초기에 출현했다. 항미생물 펩티드와 같은 일부 선천면역 효력 기능들은 무척추 동물, 척추동물, 식물, 심지어 진균류에서도 관찰이 된다. 식물의 선천면역 방어 기전에는 해부학적인 물리 방벽과 항미생물 선천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PLR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 일부는 동물에서 발현하는 것들과 유사하다. 무척추 동물과 척추 동물의 선천면역 반응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핵심 개념은 무척추 동물과 척추 동물은 일부 선천면역 반응 기전을 공유하는데 포식작용과 디펜신과 같은 항미생물 펩티드 및 단백질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무척추 동물의 면역 반응은 초파리에 잘 연구되어 있는데 척추 동물의 TLR 하위 경로와 유사한 신호 전달 경로가 병원체를 인지한 초파리 토ൾ 단백질의 반응을 통해 항미생물 펩티드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무척추 동물들은 척추 동물에 존재하지 않는 멜라닌화와 같은 선천 면역 전략을 이용하기도 한다. 결론으로 감염 초기에 보호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선천 면역 체계의 세포나 조직 그리고 분자들이므로 면역 반응의 특성과 기전들을 설명하기 위해 선천 면역을 먼저 소개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병원체들이 인체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상피층은 인체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환경에 노출된 피부와 점막, 분비샘의 상피세포들은 견고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몸으로 쉽게 침입하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이 표피층은 산성, pH, 효소, 결합단백질, 항미생물 단백질과 펩티드와 같은 다양한 화학물질들도 보호되고 있다. 우리 몸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으면서 보호 방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피부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면역학적 장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첫 번째 방어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부 상처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상피 감염 또는 소화기 감염이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때에는 두 번째 방어선이 작용해야 하는데 골수성 백혈구, 큰 포식세포, 단핵구, 호중구, 수지상 세포 등과 같은 선천 면역계의 세포들이 그들을 PLR을 이용하여 감염을 인지하고 특정 병원체에 적합한 효력 반응을 일으킨다. 병원체의 다양성,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과 이들이 돌연변이와 숙주의 유전자를 획득하는 진화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인지되고 자극하는 PLR 신호 전달 경로, 숙주 반응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백만 년의 동물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PLR들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들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동물 진화의 아주 초기에 출현한 TLR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수용체들은 세포의 바깥쪽과 세포 내의 막 구조들 그리고 세포 질에 위치하여 우리 몸의 표면이나 내부로 침입한 개별 병원체들을 인지하고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이렇게 식물의 선천 면역 반응은 식물 세포는 세포벽의 안쪽 세포 질막을 동으로 TLR과 유사한 LRR 도메인을 갖는 패턴 인지 수용체를 발현한다. 이들은 PLR들은 세균의 프레글린 버전이 잘 되어 있는 세균 번역 연장 인자 그리고 다양한 세균과 진균의 세포 벽을 포함하는 미생물 연관 분자 패턴들을 인지한다.
곰팡이, 난균류 이렇게 세포를 선천 면역 반응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활성화로 막아낸다 이 말이죠. 면역의 기능을 통해서